벚꽃 핀다고 오늘 옷도 분홍색으로 골라 입었는데 그랬던 게 무색해지는 오늘 장입니다. 갑자기 저점을 더 낮추고 있는 지수 상황이죠. 유가증권 시장이 5.58%, 코스닥이 6.61% 약세 흐름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2시 시작하면서 이 코스닥에 사이드카 올리더니 바로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도 사이드카가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종가 무렵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너무 겁먹지 말자, 용기를 낼 때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래쪽으로 더 열어둬야 된다.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는데 김근우 전문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장 분석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죠. 바뀌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다소 좀 의미심장한 한 줄로 출발합니다. 시장 급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하락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오늘의 하락은 최근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타이틀도 걸었습니다만 바뀌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 계속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하루 단위로 기대감만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결국 기대가 또 실망을 부르고 기대가 실망을 부르고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박스입니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삼성전자 차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당히 내려오면 저가 매수가 붙고요. 적당히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가 붙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붙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그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이란이나 이스라엘 같은 해당 국가들은 선전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끝났나 보다 안 끝났나 보다 같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변동폭에 우리가 좀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포지션으로 본다라면 올라갈 때 또 따라 들어가야 되고 내려갈 때 또 던지고 이런 방식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3월 한 달 만에 해도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많이 시장에 내놓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게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변동 구간이 등장하는 문화 자체, 이 틀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8배 정도가 보통은 가장 하단 구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7배대죠. 아마 오늘 또 빠지니까 한 7.4배, 7.3배 이렇게 또 레벨이 유지될 텐데 그 말인즉슨 지금의 구간 자체는 가격적으로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행퍼라는 게 이제 기대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대 이익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 기업들 같은 경우 쇼티지를 먹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구간이 대체적으로 저평가구나 내가 지금은 살만하구나 들고 갈만하구나 정도의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한두 달 지나가면 다 알게 되는 형태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한 달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길어야 이제 남은 4월 그 안에 변동성이 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증시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들 중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4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이때까지 협상안을 좀 최종적으로 타결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스탠스들입니다. 바뀌지 않죠. 계속 강경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회유책을 쓰고 있다는 거고 강경책은 사실은 상대방 특히나 이란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카드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증시에서도 그렇고 증시 관련자들도 그렇고 국제 정치 학계에서도 유사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주 그리고 주말까지 노이즈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2024년 우리 증시가 사실 굉장히 난해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지점을 말씀드렸냐면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는 대금 같은 것들이고 예탁금 같은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꾸준히 드렸었냐면 실제로 증시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결국은 호재성 뉴스, 악재성 뉴스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정상적인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전략화했을 경우에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유동성이 기반이 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를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 1월, 2월까지는 증시의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찼습니다. 그럼 3월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냐?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갔냐? 거래대금도 줄었냐? 이런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거의 이상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동성 속에서 아무래도 거래가 늘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퍼포먼스 기대값 자체는 뭐 그다지 줄지 않았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정부 정책 같은 것들도 틀 자체는 증시를 쭉 끌어올렸던 부양책들 같은 것들이었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시다라는 거죠. 이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DSI라든지 피어 앤 그리드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둘 다 극단적 공포입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동성은 지금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하방에 압력을 들어가는 것들은 뭐 일부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에는 해당 국면들 자체는 지난 작년 4월에 관세로 인한 노이즈가 있었던 때처럼 지나고 봤을 땐 별거 아닌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센티멘탈에서 극단적 공포의 구간들은 대부분 여기서 던졌을 때 후회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의 국면들은 대체적으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일 좋은 건요. 사실 박스 레벨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비중 좀 커팅하고 내려갈 때 또 사고 이런 모멘텀적인 플레이들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뭐가 제일 좋냐? 많이 빠졌다 싶으면 사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만 지나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많이 증명된 것들이니까요. 저는 지금의 증시가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그 복잡함의 요소들 속에서 바뀌지 않는 걸 토대로 심플한 결과를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나리오들을 그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반 새롭지 않다. 전쟁과 관련해서 변동성 이어졌고 그 연장선에 있는 현재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멘탈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3월 핵심 수출 섹터. 그동안에는 어떤 섹터,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섹터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3월 핵심 수출 섹터. 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좀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특히나 최근에 노이즈가 있었던 반도체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도체가 이제 디램의 판가가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 판가가 꺾이는 걸 가지고 실제로 3월부터 좀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 반도체 끝난 거 아니야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2월까지 랠리는 좀 뒤로 하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노이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통상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거의 한 14개월 정도 판가가 지속 상승해왔고 업황이 너무나도 좋았던 메모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 조정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실제 과거 이제 엔비디아 GPU도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가격이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필연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고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나요 했을 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씩 상쇄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지금은 소부장 같은 경우는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대만의 실적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월별로 기판유라든지 CCL 관련된 인사이트들을 드리곤 했었는데 공개 방송에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부장 기업들, 뭐 소재 기업들, 기판 기업들, 추가로 이제 장비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다 추후 탄력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디램의 판가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소부장 플레이가 훨씬 더 유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가 나오죠. 그런 분들은 저는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된답니다. 네. 어차피 판가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 등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판가가 좀 내려간다고 해도요. 이전 대비해서 엄청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지 않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를 그럼 언제까지 관심 넣어야 되냐 했을 때 앞으로도 쭉이라는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예측치로 보자라면은 일단 27년도까지는 업황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후까지 바라보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가봐야 하는 형태도 있으니까요. 지금 26년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계속 관심 플레이 안에서 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태양광, 전력 그리고 추가로 ESS까지입니다. 전력 먼저 말씀드리면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오늘은 뭐 6%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데 대형 변압기탄 같은 경우는 이번 3월도 좋습니다. 거의 뭐 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기존에도 좋았고 잘 팔리고 있었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판가는 3월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증설이 예정되어져 있는 것까지 추가한다라면은 상단 파이가 더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불안해할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변압기탄. 물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말고도 뭐 추가로 제가 한 4-5개 기업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내용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뷰로 판단하셔도 별 이상 없다. 그래서 제가 수주까지 좀 들여다봤는데 수주도 여전히 좋아요. 네. 특출나게 좋은 게 지금 LS일렉트릭인데 물론 월별로 특출난 것들이 뭐 종목별로 좀 바뀌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안에서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력이 좋은 거랑 결을 같이 하는 게 태양광 라인입니다. 태양광 모듈 쪽이 1월부터 해서 점점 수출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사실 수출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필두로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부 악재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쉬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의 플로우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추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대장주들 제가 피날레가 나오면 좀 파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쟁 관련 리스크들이 도출되니까 또다시 신재생이 다시 붙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피날레가 나와서 쏜 다음에 우리가 매도해도요. 조정 나오면 또 잡을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것들이 수출로도 찍히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랑 결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삼성 SDI를 비롯한 ESS 라인이거든요. 지금 근데 소재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주로 플레이해야 되는 거는 SDI 필두로 해서 ESS 라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거기서 좀 디테일 요소로 보면 한중 NCS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쪽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오히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이 잘 붙을 때는 거의 ESS가 세트로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수출 단위로 봤을 때 다른 품목들보다 ESS와 태양광이 먼저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이 전력 인프라에서 주요 품목이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제가 소비재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화장품, 음식료 이쪽이 많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종목 하나만 얘기 드리면 삼양식품 있죠. 이쪽이 많이 쉬었어요. 근데 지금 증설폭까지 수치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떤 얘기냐면 기존 캐파가 막 줄었다 이런 예측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숫자로 지금 보여줘 버렸어요. 별로 상관없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삼양식품이 가격적으로 보면 엄청 싼가요? 막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좀 국내에서는 음식료 중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조용해졌었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추세로 예를 들어서 5월, 6월까지 작동하면은 이전 신고가 레벨이 160만 원대 레벨이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화장품은 미백 쪽이 좀 좋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가지고 이럴 때는 생산단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 실리콘투라든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이런 쪽이 주축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많이 빠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구나, 잘 팔리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 속에서 이 소비재 기업들은 사실 별로 안 빠집니다. 예, 국내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별로 안 빠지는데 이게 퍼포먼스로 작동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 단위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 기대값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뭐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3월에 수출되어서 좋았던 거 맞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3월에는 전쟁이라는 변수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 지금 역사적인 레벨대에 있는데 수출주들은 그 덕을 좀 본 거 아닌가. 전쟁이 끝나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은 그러면 이 데이터도 좀 꺾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뭐 환율을 가지고 기대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이미 올라간 상태로 우리가 작동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낮은 레벨이었던 적이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과거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변동폭이다라고 제한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폭 자체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보다 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게 등장했어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참 억울하다 못해 이제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갈만하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고 갈만하면은 그 종목 하나가 사고를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학회 일정은 줄줄이 사탕인데 분위기가 이래서 어떻게 될까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네, 삼천당제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삼천당제약이 그동안 뭐 잘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이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플레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막 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지금 뭐 한 번 더 하한가를 들어가고자 하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코스닥의 고시총 라인들이 같이 흔들리는 측면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2차 전지가 SDI를 필두로 해서 나름 좀 견고했기 때문에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류가 먼저 좀 반응을 하고 밀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미 발생한 다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삼천당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리스크로 발생했던 것들 같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먼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지금 바이오가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들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막 10% 넘게 밀려요. 이게 얘는 좀 억울하죠. 오늘 라이센스 이인했던 물질을 그냥 스스로 뭐 돈 내고 가져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전입사용 단계에서 취소한 재료가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밀리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좀 특이하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했던 기업들, 레보뮌이나 룬드백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기대값이 높아져 있는 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바이오가 아니고 전체 섹터가 밀리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에서 제일 억울해요. 어제도 미국장 반등 나올 때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먼저 신고가 뚫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불어올만 하면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매수가 붙을만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가 있냐, 가격 레벨 자체가 위로 못 뻗고 있죠. 실제 리가켄 바이오만 보더라도 박스 레벨을 유지해버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걸 거래로 봐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겠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이 앞으로의 기대값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싼가 비싼가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 금리 같은 것들인데 금리는 임상이었던 얘기들이 쏙 들어갔죠. 다시 인하로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에다가 5월이면은 다음 연준 의장이 등장합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캐비넛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 노이즈가 해소됐을 때 이미 기존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베이스로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섹터에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 통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도 많이 손 쪽은 좀 챙기고 다음 쪽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면 자체에서는 많이 쏘게 되면은 팔고 밑에 쪽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최근 이제 로켓헬스케어나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요소를 토대로 저가 매수의 형태로 보셨더라면 저는 바이오 기대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올라가야 되는 게 뻔한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섹터가 지금 좀 많죠. 그래서 국내에는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뭐 대표 업종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바이오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재료가 많고 또 추정이익을 말씀드렸을 때도 너무나 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을 정책을 토대로 해서 안 좋은 기업들은 날리고 좋은 기업들이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최근 연기금 투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 또한 공식화되고 있죠. 저는 이 국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야, 이쪽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으로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잘 사서 잘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의견들을 보면은 사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갔을 때 챙길 거냐 안 챙길 거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어제처럼 또 내일자로 반등 나오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현금 관리하면서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의 과정인데 큰 틀에서 좋은 애들이 싸다라는 거를 베이스에 둔다라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수선할 때 김근우 전문가가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많이 또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3포인트는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